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당시 한국 언론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범죄 수준의 허위 보도와 논평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극좌 언론은 물론이고 국가기관통신사인 연합뉴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주류신문과 계열 종편 등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이 이 범죄적 가짜뉴스 양산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연합뉴스의 박근혜 비선 실세 최순실이 무당에게 장관 인사 조언 구했다 등 허위 기사가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최서원 씨, 옛날 이름 최순실 씨 측이 요구한 정정보도를 8년 만에 내보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허위기사가 우리 국민을 오도한 그 폐해와 비교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이 씌워졌던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탄핵정변 당시 최서원 씨가 무당을 찾아가 청와대 인선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는 등 최 씨가 마치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미신을 끌어들인 것처럼 보도한 연합뉴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5일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 대답 안 했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에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뉴스는 2016년 11월 15일자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 대답 안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서원이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라는 취지도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서원이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2016년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와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 대답 안 했다 등 총 2건의 기사를 통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 씨가 사실은 무속 신앙을 믿고 있으며 무당에게 수백만 원의 비용을 치르고 제복을 부르는 구판을 벌이는가 하면 심지어는 청와대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미신을 국정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2건의 기사는 2016년 당시 소위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으며 이른바 용호문형이 들어간 국가정보원의 새 엠블렘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한 오방랑등도 마찬가지로 무속에 심취한 최 씨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세간의 왜곡된 인식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로서 상당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서원 씨는 연합뉴스의 해당 기사들이 명백한 허위라면서 연합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제기했던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 전부 허위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인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2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언론사 공식 웹사이트 일면 정정보도 게재를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13일 연합뉴스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다시 말해서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정정보도를 내보내자 네티즌들은 추잡하다, 당신들이 언론이냐, 망국적 상황의 시작에 일조를 한 대단한 기사를 쓰고 당신들은 무슨 이득을 얻었느냐, 기가 막힌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김민전 의원은 무당놀이로 정권을 탈취했음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네요. 동일한 무속 프레임으로 또 정권을 탈취하려는데 또 동조하는 지성인이나 종교인들은 없겠죠. 고백하면 8년 전에는 저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8년 4개월 만인가 최순실 무속설, 이제 와서 정정보도하는 연합뉴스,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이점에서 다시 보자 태블릿 PC 조작, 박근혜 하야라고 찬양까지 개사해서 부르고 선동당한 것 아니라고 바득바득 분노하며 촛불 들던 그리스도인들, 조작에 앞장선 손석희 존경한다던 그리스도인들,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속아서 종북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준 것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서부지법 사건 청년들을 변호하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유정아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한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린 과거는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은 미친 언론에 광기 어린 한바탕 춤이었다고 짧지만 아주 날카롭게 질타했습니다.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 한 분은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을 끝까지 최순실이라 하는 것도 아줌마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고, 박근혜는 아무리 틀어도 돈의 흐름을 못 찾으니 경제공동체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공범으로 만들었고, 섹스 비디오가 나온다, 비아그라를 복용했다, 그 시간에 머리를 올렸다, 드라마를 봤다 등등 개뭐 같은 기사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이런 기사들이 헌재 탄핵 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개병신 코미디가 따로 없었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다는 여성에 대한 인신공격, 누드 그림, 여성의 배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개병신 같은 그림을 예술이랍시고 그리고 진짜 쪽팔린 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 촛불혁명, 촛불정신, 지능 낮은 거 티 좀 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서울대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서울대 동문 등 6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즉각 각하하라고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서울대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시킬 것을 촉구하고 거대 야당과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기범 씨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대한 각하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또 피소추인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인신문조차 직접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초시계까지 동원해 정인신문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의 수사기록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헌재의 답변은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한 것을 하위 규정인 심판규칙으로 가능케 한다는 지극히 몰상식한 답변이었다면서 다수의 증인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특히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곽종근의 진술과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홍장원의 메모조차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의 핵심적인 이유인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 신청들은 모두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은 현재 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면서, 즉 그 누구도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떤 사람이 편향성을 짙게 드러낸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겠는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일반 국민도 아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졸속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섭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회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국민 호소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 상황에 대해 고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29번의 탄핵, 예산안 폭거, 간첩법 반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87년 이후 지금까지 골맞던 고름이 2024년 계엄이라는 바늘로 터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재판이 각하돼 윤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지금과 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의회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가진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자신들의 정파적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건축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의현 씨는 중앙선관위에 성역화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점의 원흉이 됐다면서 한국 사회의 복마전이 선관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면서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채용 비리에 대한 해고 인원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심지어 선관위 사무관 출신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는 호남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부처인데도 마치 호남향후회라도 되는 것처럼 중간간부 이상의 80%가 호남 출신이며 선관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선관위 공채보다 커트라인이 현저히 낮은 면사무소 등 다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선관위 친인척의 백으로 경력직 특채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선관위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 폭로한 내용이죠. 배명수 대표의 그 폭로 내용을 건순알TV가 보도하고 그 내용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배명수 대표가 폭로한 중간간부 이상 80%가 호남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설마 80%까지는 되겠느냐 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선관위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선관위 공무원이 폭로한 내용인 만큼 선관위 공무원 구성에서 전체 인구 구조보다 호남 출신이 현저히 높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호남 출신 및 다른 지역 출신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채용 경로,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유공자 가산점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밝혀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언론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라고 비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지적했습니다. SBS 유튜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하다가 지지 비율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덮어버렸다. 어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호칭을 쓰지 않다가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슬쩍 대통령 호칭을 다시 갖다 붙였다. 언론은 학생들의 부정선거 거론을 불문곡직 극우 음모론으로 몰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민이 편파보도와 가짜뉴스에 함몰되지 않게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의 8년 만에 정정보도, 정말 엄청난 가짜뉴스를 쏟아낸 그 당시 한국 언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합뉴스가 8년 만에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됐지만 어디 연합뉴스 하나만 그랬습니까? 수없이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했습니다. 최서원 씨 측에서 하나하나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무슨 마약에 빠진 여자 또는 무슨 남자하고 호텔에서 미래하는 듯한 그런 식의 가짜뉴스, 사생아가 있다는 식의 기사,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그리고 그 미친 바람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아주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동문생 등 그리고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동문 등 600여 명이 시국선언 발표한 내용, 이 내용도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